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재로 영입되곤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회복 운동의 현장에 섰던 초등교사 출신 2명이 잇따라 거대 양당에 영입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교육개혁이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는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 목숨을 잃는 교사가 없도록, 다시는 무너진 교실 속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교사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초등교사 노동조합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교육 분야 인재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백승아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직 초등교사셨는데 네네. 이 교실을 뒤로하고 정치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네. 고민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선택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교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걸 사랑하던 사람이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학생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불안에 떨면서 사교육비에 신음하고 계십니다. 또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하지 않겠다, 출산도 하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죠. 이런 사회 풍조에는 경쟁 교육을 만든 기성세대와 우리 정치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다시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노조연맹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의 시각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에 교사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고심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장 교사의 시각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보겠다. 네. 지난해 이 뜨거웠던 교권 회복 요구에도 네. 아직 법과 제도에 바꿔야 될 점이 남아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동복지법과 네.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금도 학교에 대한 불만, 교사에 대한 어떤 보복, 훈육에 대한 불만을 아동학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교사 대상 기소율은 1.6%에 불과하는 상황에서도 무고성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해서 법이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법도 개정이 필요해요. 온갖 절차, 복잡한 절차들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교사들이 정작 신경 써야 할 수업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학교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법령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요즘 아주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죠. 늘봄학교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돌봄 공백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이 현장 선생님들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늘봄 정책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졸속으로 도입돼서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불통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몰아붙여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사가 돌봄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정규 수업뿐 아니라 돌봄 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만이 아닌 지자체와 국가가 돌봄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교육과 돌봄의 질이 모두 높아질 수 있겠죠. 몇몇 지자체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님이 발표한 온 동네 초등 돌봄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온 동네가 우리 아이를 함께 키워내야겠습니다. 네, 교육 분야 인재이자 이 공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학교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수능 제도를 개선해야겠죠. 이 수능은 3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이제 과거의 제도죠. 이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수능과 내신의 절대 평가화를 지지합니다. 줄 세우기식 선발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특목고 자사고를 점진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경쟁교육,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지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고교 서열화, 양극화를 가져오는 특목고, 자사고의 책임이 큰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할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교육 비전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와 수기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고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 유초중등 공교육 예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본 목적인 유초중등 예산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 등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법령과 예산 정비도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거대 양당 중 한 곳인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십니다. 이 민주당이 만든 공약 중에서 꼭 지켜져야 된다. 이런 공약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 교육의 심화,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 예산 지키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꼭 이루었으면 하는 공약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지난 12월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발표하신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학교의 모든 짐을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예산을 부여하고 지역의 모든 주체가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을 책임지고 부모님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서 저출생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공약들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셨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바꾸려면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야 된다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갈 길이 멀다라는 지적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이 정계에 진출하신다면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사는 정치적으로 구속 상태입니다.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교사만 정치 기본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사들은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하고 정치 후원금도 못 내고 본인이 출마를 직접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입법 과정에 교사가 배제당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법령과 제도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요. 교사들의 학교 밖 정치 기본권을 회복해서 교육 전문성 있는 법 제정으로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을 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